그런데 지금은 이 시간에는 미술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술에 국한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빗살무늬가 한국 미술의 시원이자 원형이고 그것은 태양의 빛살, 밝음의 미학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은 곧 추상미술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봅시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단색화라는 것이 있어요. 단색화. 색깔이 단순한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색화라고 하는 것은 색깔론으로 붙인 이름이지만 이것의 뿌리는 저는 이러한 빗살무늬의 토기의 이런 핵의 집합 여기에 있다고 박서보 선생님께서 이러한 빗살무늬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은 해화를 전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박서보 선생님은 이러한 해화적 기법을 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가의 말씀이고 저는 이것이 친석기 시대의 빗살무늬와 같은 우리 민족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적 미학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것인데 이러한 신석기 시대의 문양적인 미학이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박혀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한기 선생님의 작품을 봅시다. 지금 미술 경매에서 가장 인기 높고 값이 비싼 화가가 김한기 화백입니다. 호가 수화인데 수화 선생의 작품이 추상화가 지금 현재 한국 회화의 경매 가격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15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법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런데 이 수화 선생의 이러한 그 작품, 이걸 저는 이런 DNA의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것은 수화 선생이 이런 데서 발상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수화 선생께서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DNA가 자신도 모르게 박서보 선생에게의 DNA로 옮겨지면서 이런 작품이 나왔듯이 이런 DNA가 이러한 미감이 김한기 선생의 DNA로 미학의 세계로 알게 모르게 이어졌다. 이런 미학을 보거나 이런 미학을 보면은 우리가 늘 친근미가 느끼고 우리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미국 거로 느껴지겠어요? 프랑스 거로 느껴지겠어요? 이런 걸 턱 보면 우리 옛날 신석기 시대의 문양. 요 문양은 신석기 시대의 문양이 아니고 고구려 기화. 고구려 기화를 보면 그 기화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쪽에 거친 삼배를 붙여가지고 굽습니다. 그 삼배 자국이 이렇게 난 것을 탁본한 게 요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삼배와 같은 섬유 조직의 그 맛깔스러운 맛, 질서정연하면서도 거친 듯 하면서도 그 흐름, 미학, 이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미학과 이러한 김한기 선생의 이러한 것이 어쩌면 비슷한 발상을 인간의 미학적 연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시한 것인데 이러한 오래된 한민족이 지닌 미학적 DNA가 현대 작가들에게 와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책입니다. 제 책에서도 그 표지를
요건 제 작품을 바탕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미 이게 추상화입니다. 태양의 작은 알갱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 하나하나이라고도 해도 돼요. 여기에다 점마다 인간마다 소원과 기원이 담아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한 상상, 그러한 미학적 해석, 이 하나하나가 한과 비애가 아니라 밝음의 미학세계다 함으로써 한민족이 희망과 미래적인 찬란한 세계를 꿈꾸는 그런 세계가 열리기를 도래하기를 바라는 기원, 이게 하나하나 바람의 기원의 점들이라고, 태양의 알갱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희망적입니까? 이것이 한국 미술의 시원이다. 저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 추상화가의 대북격인 김환기를 비롯하여 곽인식, 정상화, 박서복, 서세옥, 이우환, 하종현, 윤명로, 오수환 등 대표적 추상화가들의 작업을 보면 빗살무늬와 삼국시대 토기 및 분청자기와 같은 문양의 인소가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민족에게 저장된 미의식의 DNA가 그들 내의 기억 속에 은닉되어 있다가 작품으로 재생되어 나타난 모습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지닌 미의식의 역사적 줄기가 수천 년의 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조건만 되면 잠복되었던 미감이 새로운 생명의 미감으로 돋아나는 초월적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암각화입니다. 암각화는 한국 미술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추상화거든요. 즉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핵의 추상성이 청동기 시대 암각화로 진화하는데 그 역시 가공하지 않은 원심미가 나타나 있고 거친 질감의 자연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반구대 암각화를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국립중앙박물관 그 선사시대 입구에 있는 것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반구대 가서 실물을 보면 이러한 생생한 미감을 못 느낍니다. 이것을 이제 회화적으로 좀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보니까 이러한 고래들이 있고 또 고래들 말고도 뭐 다른 어떤 고기들도 있고 또 이와 같은 그 동물도 있고 또 이 같은 그 고기 잡는 그물도 있고 이 그물도 있고 이렇게 동물도 있고 이렇게 복합되어 있어요. 이러한 고래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동물들은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시대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니까 신석기 시대 다음 단계의 유물인데 이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구대에 가보면요 수량이 많을 때는 이 바위 부분이 다 물에 잠깁니다. 또 갈수기가 되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것을 이제 수천 년간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량의 침식 이런 것도 일어나서 이 보호가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댐을 만들어서 댐을 만들면 이 부분이 물에 수침이 돼서 잠기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댐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댐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로 결말이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가 그 시대에 고래가 여기까지, 울산 그쪽은 고래잡이가 있었던 그 바다하고는 있었던 지역인데, 방구대에 있는 데까지 고래가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렵이고 이것은 어렵이거든요. 고기잡이는 어렵이고 짐승잡이는 수렵이니까, 이 수렵들은 육지, 이 어렵은 바다나 물. 그러면은 이 방구대라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런 북방민족의 수렵 문화와 울산이나 그 남방에서 올라오는 바다, 해류, 어렵 문화가 접합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의 수렵 문화와 어렵이라는 해양 문화가 접합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서 문화적인 어떤 복합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복합 문화가 왜 그 바위에 이와 같은 기법을 보면은 쪼기 기법도 있고 면 긁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서 이런 것을 남겼을까? 바로 이것은 그 시대 북방의 수렵 문화와 해양의 어렵 문화들이 복합되면서 거기에서 지내던 어떤 구서의 기원처가 아니냐. 문화적 그 구설하면서 빌고 거기서 말이지 뭐 풍물 같은 걸 두드리면서 기원을 하고 주술적인 기원을 울부짖고 하던 그러한 고대 문화의 종합 예술의 구현처가 아니냐, 실현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북방의 수렵 문화와 남방의 어렵 문화가 양쪽으로 수렴되면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구대 위에 좀 한 2km 올라가면은 천정리 암각화가 있어요. 천정리. 시내 천자, 앞전자입니다. 시내 앞에 있는 마을이다 해서 이 암각화가 있는 그 마을을 천전리라고 해요. 천정리 암각화인데, 이 암각화는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쪽 윗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튀어나온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굿하게 안으로 좀 경사가 져 있어서 자연 윗부분이 비를 막아주는 처마 구실을 하면서 이 암각화가 풍마 우세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고, 이와 같이 뚝뚝 떨어지는 부위들은 이 부위가 시내가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홍수가 져가지고 대수가 흘러내려올 때는 그 급물살에 큰 돌들이 휩쓸려 가면서 여기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앞으로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고 방어막을 쳐놓고 이 앞에 뚝뚝 쌓아놓고 했지만, 옛날에는 그냥 있었기 때문에 물이 오면 그 휩쓸려 가서 돌들이 굴러가면서 쳐가지고 이 아까운 도상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손실돼 버리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또 이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문자를 새긴 부위가 있습니다. 문자를 새긴 부위가 있는데 이건 후대 기록이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이러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의식의 반영인 이러한 문양들이 무엇을 나타냈느냐. 이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을 동심원이라고 말합니다. 둥글다 이거죠. 근데 이 동심원들 말고 또 지금 요렇게 마른 목골로 된 거, 이것은 능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능형. 그런데 저는
이것도 태양문이고, 이러한 능형도 이러한 둥근 태양문을 변형해서 능형으로 했다. 이러한 것을 변형해서 능형으로 마름모꼴로 했다. 또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태양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는 태양을 사유의 모형으로 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사유의 반영으로 봐서 이거 역시 태양의 빛살 해화적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모양을 어떤 것 새길 때 그 사유의 원리가, 사유의 원형이 그것이 모형의 원리로 작용했을 것일 건데 그 모형의 원리를 찾아서 딱 짚으면서 얘기해야지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마다 이름 따로 붙이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해석하면서 그 원리를 해석해서 쫙 모아놓고선 그 다음에 하나로 이건 태양 사유에서 나온 뭐다 이렇게 풀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천정리 암각화는 요게 해당되지 않고 요 방부대 암각화가 보면은 위치는 울주군 태화강 상류 대곡천, 거기 대곡천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북방의 수렵 문화와 남방 해양 문화의 어렵 문화가 혼재된 암각화다. 기법으로 보면 선으로 새긴 것, 면으로 새긴 것, 쪼아서 새긴 것, 이러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고래, 호랑이, 사슴, 사람 얼굴 등 다종다양하다. 그래서 북방 수렵 문화와 남방 해양 문화가 함께 합쳐지는 곳의 풍어제의 기원처가 아니냐. 원시시대, 청동기 시대. 거기서 말이지 풍어제를 지내면서 기원하던 곳이 아니냐. 청동기 시대 동경이 있죠. 동경이라는 것은, 거울이라는 것은 빛의 물건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살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신석기 시대 빛살무늬의 후신이죠. 신석기 시대 빛살무늬 후신이 청동기 시대 이와 같은 문양으로 나옵니다. 이거 역시 빛의 살, 빛살 문양입니다. 이것이 한국미의 원류, 모형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대적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것은 제 작품입니다. 제가 개인전 처음 했을 때 1996년도 제가 53살 때 첫 개인전을 할 때 출품했던 작품이에요. 빛살무늬 작품이라고 해서 이 빛살무늬가 한국미술의 원형이다. 모형의 원리고 지금까지는 질문을 직역한 머리 빗는 빛의 살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살을 나타낸 치읓 빛살무늬다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해설문을 이런 큰 백로지 크기에 출력해 가지고 전시할 때 앞면에 턱 붙여놓고 했을 때 작품입니다. 거기에 제가 신자를 이와 같이 해석을 하면서 이거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밌죠.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청동기의 거푸집의 빛살무늬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했더니 이 표현을 해서 전시장에 내놨더니 의외로 이렇게 단순한 이 빛살무늬의 명료함이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을 팍 치더란 말이에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빛살무늬, 시옷 빛살을 치읓 빛살이라고 재해석하는 시초이자 또 그것을 모티브로 한 시초의 작품이었던 것이에요. 뭐 제가 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를 두기에는 역사적 해석에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니멀 아트, 추상회화의 고대의 원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이러한 데서 미학적 뿌리를 찾아서 전개하자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한 200호, 300호, 500호, 600호 거대 작품으로서 콱 벽면을 때렸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을 압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그 건축, 직물 이런 문양으로 확대해 나가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국 미학의 뿌리를 확산해 나가는 또 응용해 나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 회화가 고구려 이러한 벽화로 옮겨졌죠. 그래서 저는 고구려 고분 벽화는 한국 미술의 등뼈다. 앞에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는 한국 미술의 모형의 원리라 한다면 이건 등뼈다. 그래서 이러한 문양이 나왔다. 저는 이 문양을 갖다가 태양의 빗살무늬, 그래서 여기 타오르는 화염무늬, 불꽃무늬잖아요, 이것이. 이러한 절풍, 여기에 한국 미술의, 한국 문화의 모형의 원리들이 여러 개 나타나 있어요. 상투, 씨름, 이런 것, 또 지붕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모양들. 자, 이러한 물증들을 보면서 한국 미술의 원형, 뿌리, 그것을 설명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할 것은 한국 미술의 모형의 원리는 뭐냐? 태양의 빗살에 있다. 그 빗살 무늬를 나타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광명사상이다. 광명사상이 우리 민족사상, 홍익사상으로 진화, 발전한 것이다. 고로 그것은 한없이 밝고, 한없이 환하고, 한없이 생명을 약동시키는 그런 밝음의 미학세계다. 이 밝음의 미학세계, 이것이 이 빗살 사상이고 한국미학의 원류이자 뿌리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 결론 짓습니다.